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제를 조사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 파문이 전혀 식지 않는 활화산이 되어서 전국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앞다퉈서 정윤회 씨의 첫 주장의 신빙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파문은 권력 암투 그 진실 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팟짱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님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제가 여기 존경하는 장윤선 기자님. 우리 안지 오래됐죠? 네, 예. 굉장히 이런 게 낯섭니다. 이게 넓은 방에서 지금 제가 여기 어디 와 있냐면 굉장히 울리는데요. 네. 국회의원회관 박범계 의원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좀 울림이 좀 있습니다. 깔때기 이거 참. 참. 팟캐스트에 자질이 되셔. 자, 의원님, 자,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전국은 하수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청자들을 예. 위해서 오늘 아침 눈이 내렸어요. 이 네. 눈을 깨끗하게 녹여버릴 화끈한 인사, 후끈한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전국이 참 하수상하네요. 국민들은 수상하지 않은데 전국만 수상합니다. 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진상 이름도 어려워요. 아까 살짝 너무 틀렸는데 길죠? 너무 길고 이름 네. 막 틀려요. 이런 거. 농단에서 많이 틀리더라고요. 농단에서 많이 틀려요. 논단으로 많이 읽대요. 농단인데. 네. 저를 지적하시는 거죠? 네. 아니 어제 그 모 방송국의 정치부장도 그렇게 논단으로 자꾸. 논단으로. 예. 네.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맡으셨어요. 네, 이번엔 제도 읽으셨네요. 네. 이 진상조사단이 활동 중인데, 자, 우선 네. 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국정개입 조사 문건, 이 문건에 대한 이 사건의 본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구할은 이 국정농단의 진위를 규명하는 것이 구할이고 나머지 일할이 유출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세계일보가 또 한 건 했어요. 네. 네, 명칭이 세 개가 붙어서 그런지 저는 또 범계이기도 한데, 예. 네, 범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어찌됐든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톱 기사를 함께 놓고 보면 네. 이제는 그 문건 내용의 진위 규명이 한 6할 그리고 유출의 의도, 네. 유출 경위는 검찰이 밝힐 겁니다. 그러나 네, 네. 그 유출한 사람의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네. 의도, 그렇죠. 의도의 부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4할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진상규명과 진위규명과 유출 의도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실규명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유출 경로 대통령께서는 유출 경로를 파악해서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유출 경로가 아니라 유출의 의도입니다. 의도가 의도. 중요해요. 누가 왜 이 문건을 흘렸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4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진실규명 6 백그라운드 4, 네. 6대 4의 분할로 이 그렇습니다. 사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네. 돼요? 예. 물으면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 제가 스스로 마음껏 스스로 말씀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국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예. 이 유출의 의도와 이 문건의 내용의 진위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내용이 진짜냐, 내용이 가짜냐에 네. 따라서 의도성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면 그 의도성은
일종의 명분을 갖고 있는 의도성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용이 가짜면 그 의도성은 정말로 그거는 폭발적인 공작에 가까운 거니까 예. 그 경우는 의도성이 구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측면에서 네. 결국은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진위규명 플러스 의도성, 뭐 유출 경위는 뭐 그거는 잔가지 수사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게 말씀 굉장히 드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청와대는 이 문건이 보도되자마자 네. 찌라시를 짜깁게 한 것이다. 네. 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은 사실상 루머. 그런 무근임을 취지로 말씀하셨죠.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출, 누가 유출한 거야? 이거를 조사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또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문건은 진짜냐 가짜냐? 네. 이 논란이 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정윤회 씨 간의 진실 게임을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그렇죠. 연일 언론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네. 자, 우선 문건의 공중전은 진위부터. 물론이지만 육박전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육박전. 예. 자, 그러면 우선 이 문건의 진위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신빙성. 저는 거의 진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문건의 작성 주체로 보여지는 박모 전 행정관. 이름 나왔습니다. 박관천.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관천 씨군요. 네, 박관천. 니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박관천 경정이죠. 네. 현 도봉서 정보과장입니다. 정보과장입니다. 예. 이 얘기는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군요. 네. 그리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분은 참여정부 때도 뭐 공직을 맡으신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또 국정원에도 이제 갔다 오셨어요. 네. 검사로 주로 이제 재직을 하셨지만 그래서 거기다 이제 공직기강 청와대 비서관을 했으니까 다양한 경험과 네. 경력을 갖고 계시죠. 네. 이분들이 작성 주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 내용의 진위성에 대해서 60%가 진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문건이 있고 문건의 작성자가 내용적으로 60%가 진짜다. 그리고 박경정 역시 이것이 뭐 청와대가 짜집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건 거짓말이다. 네. 그거는 조 비서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그건 잘못된 얘기다. 네.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쯤 되면 이 문건은 그냥 문건이라 보기는 어렵고 매우 신빙성이 높은 문건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문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 작년 2013년 네. 송년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십상시의 송년 모임. 십상시의 송년 모임. 네, 여기에 이제 정윤회 씨가 참석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 참 날고 긴다는 그 핵심 3인방 비서관들이 네. 문고리 3인방. 문고리. 예. 예, 문고리는 두 분은 문고리고 한 분은 문고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1부속 비서관, 제2부속 비서관은 문고리가 맞는데 네. 거기 문이 많거든요. 예. 총무비서관은 아니죠. 총무비서관은 문고리는 아니죠. 이거는 총무니까. 이거는 총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고리 외 한 실세 비서관 네. 이렇게. 네. 아무튼 문고리 권력 이 세 분들이 참석한 그 2013년 송년 모임이 이제 사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네. 거기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가리켜서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만두게 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 거의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조홍천 전 비서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전한 얘기다. 그 얘기를 들은 박관천 경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네.
이 정윤회 씨가 참 제가 보기엔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연일 뭐 중앙일보의 연일 톱 기사가 될 만한 인터뷰를 했고 KBS 인터뷰, YTN 인터뷰, JTBC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모든 언론이 사실은 주목하지 못한 아직 제가 보기에는 기사화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이 정윤회 씨가 황상무의 시사진단 KBS 1TV 네.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서 정윤회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번 사건 요 문건 유출 사건이 나서 박경정을 만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났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네. 또 말을 또 마사지를 했는데 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만났다. 네. 그리고 싹 다시 통화를 했다 이렇게 바꿨는데 네. 어떻든 접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이거는 증거인멸 행위다. 왜냐하면 문건 작성자를 만나가지고 너 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곤란한 얘기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회자가 이 황상무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정윤회 씨한테. 네. 조홍천 비서관 그 문건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송년 모임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박경정이 들어서 네. 작성했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조홍천 비서관이 인터뷰를 했다더라.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윤회 씨가 그거 내가 박경정한테 물으니까 박경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백이네. 자백이죠, 이건 자백. 자백. 제가 잠깐만요. 네. 잠깐만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에 이 문건이 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방송. 네. 이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애청자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판사이시기 때문에 이 판사의 시각으로 진위의 그 문건의 진위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건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그냥 국회의원의 시각이 아닙니다. 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계시긴 하지만 전직 그렇습니다. 법률가, 전직 네. 판사,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네. 시각으로 이 문건을 읽고 그다음에 정윤회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계신 중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취자들이 충분히 기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착한 청취자들.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청취자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뉴스를 우리 더군다나 팟짱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의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네. 수준이 높으신 그럼요. 분이니까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인내력이 있죠. 근데 아직도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정윤회 씨의 자백을 일반 기자들은 그냥 넘깁니다. 요새 하도 뉴스가 쏟아지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사실관계가 계속 쏟아지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예. 역시 예리한 판사의 시각으로 이걸 잡아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가문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아직 못 찾고 계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드디어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이 황상무 사회자가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은 뭐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는가 하면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박경정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우리 정윤회 선생한테 물어요.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가 뭐라고 되냐면 그건 박경정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조홍천 비서관이 누군가를 만나보라고 했다. 네. 그래서 만났다. 박경정이. 네.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서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이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대로 썼다. 이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요것이 지금 황상무 프로그램에 황상무 씨하고 인터뷰한 정윤회 씨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문건이 그냥 찌라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조홍천 비서관의 지시에 의해서 박경정이 만나보라고 그 작년 있었던 그 송년 모임의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나보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이 문건에 적은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이건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박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조사를 감찰이라는 해서 얘기죠. 감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을 감찰을 제 하고,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 감찰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록물이고 이것은 찌라시가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 너무 명쾌하게 그렇습니다. 역시 네, 역시 판사님을 만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아 예. 전직 판사님 네. 지금 현직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진상조사단장. 예. 그런데 또 그러면 재선도 해야 됩니다. 재선도 예. 하셔야 예. 되고 열심히 자, 일하기 위해서는 네,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자 우선 이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민경욱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뭡니까 이분들은? 일단 저쪽 민경욱 대변인은 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뭐 청와대를 1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참여정부 때도 이제 초대 대변인께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잘 안 됐어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리는 진짜 모든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자리에 다 참석을 해서 다 듣고 귀동냥을 하고 취재를 충분히 해서 이 어나운서가 돼야 되는데 네. 왕왕 실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민경욱 대변인은 뭐 KBS에서 유명한 앵커였긴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는 들어가 있지 못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충 취재를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일단 묵혀야 되는 거구나. 일단 눌러야 되겠다. 눌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직감적으로 했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찌라시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김무성 대표를 취재했나? 찌라시를 좋아해. 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찌라시 정권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창피한 나오겠습니까? 일인데. 그런데 그게 에러예요. 에러. 네, 그게 에러. 왜냐하면은 찌라시라고 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라 해놓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그러니까요. 어제는 심지어 네. 청와대를 대리하는 그 뭐 손모 변호사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대통령 했어요. 기록물. 대통령 난리가- 기록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찌라시, 이 감찰 보고서에, 아이고. 이 찌라시는 이제 청와대 분들이 하는 예. 얘기고, 이 감찰 문건, 정윤회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제3자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자기들이 체크한다는 말이 있어도 네. 대통령을 주체로 한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 기록물이 됩니까? 이거는 이거 현강부에도 이런 이거는 참 개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는 뭐 진돗개가 되겠다 네. 이러고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워치독이 워치독. 되겠다. 예. 근데 이거는 참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아. 예.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제가 말이 좀 세죠 지금. 아니요 전혀 세지 않고요. 예. 제가 보기에 제가 이름이 국민들이- 박범계이기 때문에 개가 웃을 개가 일이다. 박범계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마사지를 하셔. 네. 자, 제가 보기에 청취자들이 되게 지금 귀가 시원하실 거예요. 가려웠던 귀를 정말 팍팍 긁어드리고 계셔서 네. 정말 시원할 텐데. 자, 그러면 민경욱 대변인은 잘 뭘 모르고 취재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니까 일단 막자 차원에서 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손 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 종합이 일단 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런 문건이 조사가 된 거냐? 사실 조사를 하셨겠죠. 네. 그랬는데 이거는 루머다. 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유출했는지 어떤 잔지 네. 검찰이 수사해라 네.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걱정되는 점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뭐 국민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 그럼요. 잘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대목이 제가 자꾸 이 쿠데타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참으로 이 헌정 체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이 행정관은 이런저런 문서를 기한할 수 있어요. 네. 뭐 청와대 행정관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관이 자기를 지휘하는 비서관에게 문건을 보고하고 네. 비서관이 오케이 이거 이 정도면 됐다. 네, 더 나가서 비서관이 자기를 지휘하는 정말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수석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그 수석은 홍경식 뭐 고등 검사장을 지낸 홍경식 민정수석이란 말이에요. 예. 홍경식 민정수석도 오케이 한 문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비서실장. 그 참 초원복구
국집 사건의 그 유명하신 김기춘 법무부 장관님 네, 아니십니까? 대원군 네, 라고 불리는 라고 불리시죠. 예. 예.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통령, 이 문건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첫째 문제.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전 언론이 지금 이제 쭉 지금 뭐 거의 뭐 일주일째, 네. 열흘째 예.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나라를 지금 초토화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월요일 날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그렇게 99%다 유출권만 얘기하시며 그거는 국기문란 행위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허무맹랑하다는 취지. 네.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들에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런 지하로 딱 일축을 하셨는데 네. 과연 대통령께서 이 내용에 대한 진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함양하시고 함양하고 네. 그리고 그 진위 규명이 청와대 내부적으로 규명이 된 뒤에 한 말씀인지는 저는 이 점에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을 뿐더러 네. 경솔하신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 네. 만약에 근데 대통령 이 문건에 뭐 유출이 3월설도 있고 4월설도 있고 5월설도 있는데요. 네. 이 문건 유출이 지금이 아니고 그 전이고 청와대 민정에서 이 문건 유출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았고 오늘 뭐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지만 그 회장이 이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민정실이 만든 민정수석실이 만든 문건이 유출돼 가지고 그 유출된 것이 자기에게도 잡혀서 이 큰일 났다. 이거 보안 사고가 났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알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에도 알려서 네. 이거 조사하라고 했다고 그렇죠.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왔죠. 대통령이 그 이후로 이런 내용을 아셨는지 알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사를 시켜가지고 진위 규명과 유출 경위를 조사를 해서 그런 판단 뒤에 하신 말씀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런 뭐 전후의 맥락 없이 그냥 단적으로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 문건 유출이 문제고 그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정말로 이건 좀 걱정되는 말씀이다. 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통령께 직접 보고된 흔적이 없는데도 담당 변호사는 그 8명의 법률 대리인인 사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걸기는 수사 의뢰를 할 때는 공공기록물로 수사를 의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청와대 내부가 정리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허둥대고 있다. 네. 뭘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내부가 굉장히 혼돈스럽다라는 것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또 갔다리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대변인 발언을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이 확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좀 왔다리의 대표적인 게 처음에 이 문건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네. 문건 자체로 보고됐다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거 뜨거워라 해가지고 구두보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청와대의 그 3인방 그 실세 비서관들을 포함해서 8사람이 수사 의뢰를 했을 때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네. 청와대를 대리한다는 이 손모 변호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문서다. 그러면 이 내용적으로 지금 뭐 이 십상시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그분들이 다 연결돼 있고 네.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한 거라는 얘기냐. 한 거란 얘기냐.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세계일보가 추가 보도할 것을 예. 막기 위해서 야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더 무서운 거니까 예. 니들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고 네. 어제 내뱉었는데 네. 오늘 결국 세계일보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썼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막았어요. 에러가 난 거예요. 예. 에러 투성이네요. 뭐 앞뒤가 안 맞고 완전히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기밀 누설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맞습니다. 니네 이거 찌라시가 근데 기밀이 될 수 있나요? 무슨 세상에 찌라시가 기밀이면 역대 어느 정부도 찌라시 단속령을 내렸습니다. 찌라시를 사랑하는 정권이 이 정권밖에 없어요. 예. 예, 새롭게 규명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다 찌라시 단속령을 내렸어요. 찌라시가 국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 정쟁의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찌라시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역대 정부가 그거 뭐 대대적인 단속도 하고 그랬지만 찌라시는 안 없어집니다. 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찌라시는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찌라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예,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찌라시를 사랑.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 이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지금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윤회 씨는 만난 적이 없다. 2007년 이후에 그들과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뭐 전화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계속 워딩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재만 비서관도 전화 통화는 했다. 이렇게 워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네. 적어도 청와대가 문제가 됐던 이 비서관들에 네. 대해서 내부 조사를 좀 해야 된다. 감찰을 해야죠. 감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 감찰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뭐 전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찰을 누가 합니까? 감찰 기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데 초토화가 됐어요. 어제 조홍천 전 비서관이 폭로한 내용 중에 네.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도 다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비서관실로. 그래서 네. 하위직 5급 이하인가 뭐 4급 이하인가 그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만 갖고 있다. 네.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정윤회 씨는 모든 이 음모와 조작의 범인이 청와대 민정실이라고 찍어서 이제 그렇죠. 경고를 경고를 날렸거든요. 내렸죠. 그러니까 감찰을 할 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인데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가 완전히 음모와 모략과 조작의 산실처럼 지금 찍혀 있으니까 네. 아무도 감찰할 그 주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013년도 그 마지막 국회 때 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특별감찰관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예,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인데 그게 통과돼가지고 올해 가까스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을 했어요. 네, 맞아요. 했는데 한 명은 이제 그 뭐 한나라당이 아니지 새누리당 성향이라고 했고 네. 한 명은 친민주당 네. 성향. 새정치민주연합 성향.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네요. 아무튼, 예. 그리고 한 분은 뭐 중립적인 인사 이렇게 네. 3분을 추천했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서도 이제 집권당의 이 그 풍모가 그대로 드러났죠. 그 추천 그 새누리당 친새누리당 인사라고 새누리당 쪽에서 추천한 그 인사가 네.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한 거예요. 추천 뒤에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인데 네. 로스쿨 교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건 자칫하면 나머지 2분 중에 한 분 해야 되니까 친민주당 네. 아니면 중립적인 인사 그 임수빈 검사. 부장검사입니다. 이 어디로 이게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제 감찰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강직한 네. 성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파토 놓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 법률도 통과됐고 네. 그 하위 규칙도 다 있는데 네. 아직도 이게 출범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심각하네요. 특별감찰관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제대로. 사전에 예방되고 제대로 감찰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아니 거죠.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를 정부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조차 제대로 못하는 정부고 전부 찌라시에만 의존하니까 실제 있는 제도도 못 써먹어.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오늘 한겨레 보도에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정윤희 씨 부부가 정부 부처의 감사 활동과 인사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5월부터 청와대 지시로 지금껏 전례가 전혀 없었던 승마협회 조사와 감사에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정윤회 씨 딸이 승마 선수잖아요. 이번에 메달 메달. 따가지고 예. 큰 기사가 큰 됐죠. 기사가 됐죠. 그런데 당시에 이 정 씨 부부가 이 승마 선수였던 딸과 관련된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쳤다. 영향력을 뭐 미쳤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나왔어요. 예,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나온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 당시에 이때 이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가 이 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으면서 담당 국장,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 개입을 했고 이 좌천성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렇죠. 갔습니까? 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왔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보도인데요. 네. 자, 이 문체부에서 조사를 할 때 이런 워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윤회 쪽도 문제다. 그 승마협회 승마 선수와 관련된 이 문제, 이 네, 조사에서 네. 정윤회 쪽도 문제다라는 보고가 들어가자 청와대가 이 문체부 담당자였던 국장과 과장을 경질했다는 건데요. 자,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정윤회 씨 딸, 승마 선수였던 그 딸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는 보도. 물론 이제 청와대가 그렇습니까? 이제 오후 들면 네. 소송을 또 걸겠죠. 네.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 한겨레 아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한겨레 큰일 났죠. 예, 세계일보에 이어서 한겨레.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박 예.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네. 한겨레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군요. 네, 네, 엄청난 기사인데요. 네. 결국은 한겨레 기사와 또 경향신문도 일면 톱이 그렇죠. 국정원 인사 개입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분석을 하는 이미 K 국장이 네. 발령이 나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걸 뒤집었다. 인사와 관련돼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모든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겁니다. 인사 개입과 관련된 거는 이미 이 문건 안에 네. 이미 이 문건 안에 십상시가 정윤회 씨를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네. 안봉근 비서관을 통해서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 문건 안에 들어있는 이미 들어있죠. 들어있죠. 네. 근데 그 디테일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겨레 신문에 또 경향신문에 문광부 예. 인사 개입 문제고 경향신문에 국정원 인사 개입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면 인사 개입이 이제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흔적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근거들이 지금 생기는 건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갔다라면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그 따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네. 정윤회 씨의 따님은 네. 또 국가를 위해서 승마 선수로서 메달까지 땄으니까 그거는 찬양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만한 일이고 네. 그런데 정윤회 씨 인터뷰들을 쭉 보면 정윤회 씨는 무직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집거 생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 그분이 대한항공 보안 요원. 네.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보안 요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총을 찬 보안 요원. 옛날에 그때 그럼 그분이 건장하시겠군요. 굉장히 키가 크고 호남형인 걸로 알려져 있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나온 그 신의 그 얼굴 사진은 이제 연로하시니까. 연로까지는 아니고 이제 쉰 조금 나이 아홉, 연세가 예, 좀 드셨으니까.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항공사의 보안 요원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그 국회의원 하실 때 비서실장. 네. 그 명칭도 이상합니다. 국회의원은 비서실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부르더구만요. 네. 이 문건에도 정윤회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서실장이 박근혜 의원님의 비서실장으로 저는 읽혀지지가 않고 네. 지금도 비서실장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지던데 그걸 또 주목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이분을 비서실장으로 부른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에게는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없죠. 보좌관. 예, 보좌관이죠. 보좌관이죠. 보좌관 제도가 예, 있죠. 대표에게는 비서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언제 헤어졌다고 그랬죠? 2007년에 헤어졌죠. 그럼 대표 때 비서실장이었군요. 그렇죠. 아니 그 그럼 전부터 비서실장을 계속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적도 사실은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이 서울고등학교 나온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부인상고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네. 졸업한 걸로 나와 있고 대학이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그러게, 있어요. 프로필은 안 나오더라고요. 프로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일하신 보안 요원으로 일하신 경력은 있지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사실 전혀 알려지지 네, 않고 네. 있죠. 그래서 그리고 특별한 직업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200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경선에서 할 때. 이명박 후보를 한테 지고 네. 그 뒤로 이제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인터뷰 기사를 보면 자기는 거의 집거 생활, 은거 생활, 그렇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다. 특히
십상시는 일부러 안 만난다 하는데 이제 지금 만난 흔적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 7월달 국회 운영위에서 이재만 비서관한테 네. 언제 만났냐? 네. 제가 딱 뭐가 짚히는 게 있어요. 네. 언제 만났냐? 이렇게 딱 물었더니. 급소를 찔렀습니다. 네. 그랬더니 15년 전에 만나고 안 만났다. 이렇게 하더니만 다시 2003년, 4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 근데 그날의 국회 운영위에서의 전체적인 박경선 대표님도 뭐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네. 김기춘 실장께도 했고 이재만 비서관에게도 했는데 이재만 비서관한테는 왜 책보 싸들고 나오냐? 네. 가방에다가 왜 서류를 잔뜩 넣고서 왜 퇴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고 김기춘 비서실장께는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이 문제 7시간이 도대체 당신 알고 계시냐 네. 뭐 이런 질의를 많이 했고 이재만 비서관에게는 뭔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게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보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런 질의였는데 네. 그럼 제가 언제 만났냐라는 거는 만난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언제 접촉했고 언제 소통했느냐 언제까지 했느냐 이런 취지인데 네. 2003년 2004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정윤혜 씨 또 조홍천 비서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금년 4월 달에도 접촉을 했다.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혜 씨가. 예. 그리고 이 건이 터지니까 뭐 아주 전면적으로 통화를 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요구하고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적 행위인데 네. 다시 좀 엮기로 셌습니다만은 따님을 재력가라는 소문도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직업에 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승마 선수를 키우려면 돈 엄청 듭니다. 그래요.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돈은 다 어디서 조달된 조달이 되는 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건에 제가 알기로는 이 문건에 어떤 인사의 네. 이 이제 박경정이 그 인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죠. 네. 이 인사가 정윤혜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했던 말은 정윤혜 비서실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려면 7억을 준비해야 된다. 7억? 7억. 이 문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건 7억이. 이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김광진 의원이 네. 그 세계일보에 나온 그 이렇게 사진을 네. 세계일보가 아주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7억인지 2억인지 뭐 억인지 언지 그게 숫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뜰모르뜻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을 실었는데 네. 저는 세계일보가 그걸 뭐 숨길 수도 없고 예. 똑같다고 다 밝힐 수도 없고 해서 아주 그냥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었는데 예. 조선일보가 어디 뭐 조그맣게 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그걸 딱 발견해내서 이거 7억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문건 내용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문건 내용이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윤회를 만나려고 하면 7억을 준비해야 된다. 만나서 부탁하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7억이 그러면서 친분을 과시하더라 모 인사가. 모 인사가. 네. 그 사람을 조사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또 있습니다. 네. 이 황상무 인터뷰. 황상무 씨가 오늘 많이 뜨네요. 많이 뜨네요. 제가 네. 이분 프로그램을 많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황상무 씨가 이분이 이 팩트를 많이 보시는군요. 정윤혜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물었어요. 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7억 준다고 7억 얘기를 한다. 7억을 네, 준비해야 된다. 정을 만나기 위해서 정윤혜 씨를 만나기 위해서 7억을 준비해야 된다. 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크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물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윤혜 씨가 또 에라를 범한 겁니다. 그거 일개 증언에 불과합니다. 증언은 있다는 얘기예요. 일개 증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개 증언은 말이 되고 일개 증언은 말이 안 되잖아요.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언의 주체를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검찰이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중요한 거. 네. 박관천 경정이 작년 송년 모임에서 조사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한테 조홍천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만나서 들은 얘기를 쓴 거다. 네. 조사한 얘기다. 네. 감찰한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문건에 나오는 7억 얘기는 정윤혜 씨도 그 문건이 있다, 그 내용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은 일개 증언에 불과하다. 증언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한 겁니다. 이야.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정윤회 씨가 자백을 그냥 해버리는 술술술술 자백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아무튼 좀 치밀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계속 흘리고 있어요. 자신의 불리한 증거와 자료들을 좀 약간 살짝 흘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검찰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박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치셨습니다. 네. 유출을 수사하라, 엄단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9대1 진실규명 9 유출 1 우리는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유출의 의도가 뭐냐 이리로 네, 가야 그렇습니다.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검찰, 위대한 검찰, 이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검찰이라는 기관 조직을 저는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검찰은 정말 바르게 가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네. 우리나라 유일한 유일한 사정 중추기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 바다 망망대해를 거쳐서 저 목적지에 닿아야 될 이 수사가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고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패 전담 지휘부서가 대검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역량은 다 서울중앙지검에 몰려 있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역량은 다 특수부에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 특수부의 수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수사의 질이 갈린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진위 규명이야말로 대통령의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네. 바로 가게 하는 그 저는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따라서 이 진위 규명이 9라면 네. 유출은 1이다. 네. 오히려 세계일보의 보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흔들고 농단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준 점에서 매우 네. 공익적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은 곁가지 수사다. 이 유출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출권은 오히려 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로 가고, 네. 진상규명은, 내용의 진상규명은 형사일부로 갔다. 야.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배보다 배꼽이 크고 이거는 뭐 사건 배당을 완전히 검찰이 잘못한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 여기서 수사의 방향을 좀 다시 잡아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사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최고 고참부서입니다. 네. 형사일부장 최고 고참부장이 가는 곳이고요. 이 형사일부는 소위 언론 전담 부서입니다. 네. 최근에 왜 뭐 카카오톡도 뭐 네, 네, 문제가 네. 됐고 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단속 뭐 해가지고 명예훼손 관련해 네, 가지고 보강을 한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 능력이 뭐 특수부에 못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일부장님 힘을 내시고 이참에 국가를 위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 힘을 내셔서 좋은 건 수사로 좀 국민에 보답하는 국민의 검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늘 검찰이 저희가 기대했던 방향하고 쉽지 다른 않을 거예요. 방향으로 가서 쉽지 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대 4 중에 4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문건을 유출했을까? 네, 지금부터는 뭐 상상이죠. 추리고. 네. 유출의 이거는 안 의도. 묻기로 하셨는데 네. 왜 이러십니까? 기자가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들어가기 전에 안 묻겠다고 분명히 저하고 얘기를 약속을 했지만 해놓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윤선 기자님 프로그램을 안 나가려고 지금 5일째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안 나가니까 우리 방으로 쳐들어오죠. 쳐들어왔어요. 참 무서우시네요. 자, 네.
기자가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시고. 자, 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단장님의 판단과 식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 당의 비대위,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맡으면 좋겠냐 해서 뭐 제가 맡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임명을 받고 제가 이제 바로 대전에서 은거하다가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뭐 고사했습니다. 하시는 이거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당신 운명이야 올라와. 그래서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네. 또 포청천 스타일. 네,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뵀더니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누가 유출했을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기본적으로 수사의 첫 번째 스텝은 작성자를 이제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자는 조홍천 비서관 아니면 뭐 박관천 이름이 어려워요. 네. 박관천 경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딱 작성한 사람이 유출하고 그러면 수사가 재미가 없어지고 너무 세상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열흘도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3의 인물 혹은 제3의 세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두의 우리 장윤선 기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은 이 문건의 내용의 진위가 어떻게 달렸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 의도와요. 네. 진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유출한 사람은 일종의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라를 구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바로 잡는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추론컨대. 네. 추론입니다. 추론. 네, 추론. 네. 그러나 이것이 허위가 더 많다면 또는 100% 누가 0%라고 그랬죠. 정호성.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호성. 빵 프로라고 했죠. 정호성 비서관은 요 논란에 좀 비켜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드디어 오늘 세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이거 유출이 크니까 네. 이 내용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주고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는 아닌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에만 보고를 했다. 네. 그럼 문고리가 어느 쪽 실장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문고리가 딴 방향으로 지금 딴 방향.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도성의 문제인데 만약 허위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과 관련된 고도의 어떤 암투가 아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추론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셨던 분을 기어코 끌어내는 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기자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상당한 내용을 또 밝혀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네. 이제 얼굴을 정색을 하고 네. 아주 강직한 원래의 네. 모습으로 돌아와서 판사처럼. 네. 지금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는 이제 특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사안의 성격은 권력 내부의 핵심들과 관련된 어쩌면 대통령과 관련돼 있죠. 사실은 네. 대통령의 측근들 비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상. 네. 특검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런 사안은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의 소위 르윈스키 파동 네. 대통령이 아주 프라이빗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관련된 거 또는 수사를 하는 검찰과 관련된 사안은 무조건 특검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자칫하면은 수사를 잘못하면 또는 수사를 잘해도 손상이 가는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건의 속성상.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희상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현재 진상조사단의 입장, 공식 입장은 아직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이것이 전면적으로 부각이 돼서 공론화할 단계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제 여당은 반대할 게 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특검 도입 여부와 관련된 이게 정쟁으로 그럴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뜨거운 이슈라 온 국민의 관심사고 네. 언론들이 가만히 또 안 놔두고 네. 제4부 아닙니까? 권력 제4부 네. 언론. 네. 그래서 언론에 의한 진상 규명이 조금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진상조사단도 뭐 열심히 백업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뒤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떻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그것을 정밀하게 워치하고 수사가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 국가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내부가 지금 제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죠. 예, 어두워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내부가 안정이 돼야 뭔가 국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 등등 포함해서 국가 현안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권력 실세들 간의 암투로 변질이 돼서 국민들이 전부 그것만 쳐다보게 된 이런 상황, 정치가 전혀 실종이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길어지지 않고 빨리 조기 종결이 돼야 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안이 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럼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 1단계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민간인 불법 사찰. 네. 1차 검찰 수사. 결과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니까 2차 검찰 수사 최동욱 당시 그 검찰총장가 예. 했지만 최동욱 선생이 그 당에 이제 컨트롤 타워였는데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와신 장담을 해가지고 2차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발표했지만 그걸로 안 먹혀 들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 단계는 검찰 수사 결과인데요. 저는 빨리 수사하면 한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뭐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뭐 야당의 뭐 대표적인 뭐 공격수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작년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간사들을 청와대로 이제 초청을 하셔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진언을 한번 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런 사건의 속성상 결론 놓고 보면 설사 그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무고하더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무고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온 국민적 관심사가 돼가지고 떠들썩해지면 읍참마속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고언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진정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원래 15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약 1시간여 했습니다. 거의 사기를 제가 당했습니다. 진짜 장윤선 기자는 장윤선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못 말립니다. 네, 진짜 제가 묘한 능력이 있어요. 인터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왜냐하면 저희 청취자들이 궁금하니까 이거는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가 돼버려가지고 아닙니다. 쥐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네. 예, 자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시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계속 자주 출연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때문에 제가 판사 법복을 벗은 사람입니다.
인사는 거는 뭐 많잖아가 다 알죠. 2002년도에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가 노무현의 부상과 함께 오마이뉴스의 부상. 네. 부상이라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날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마이뉴스 때문에 이제 법복을 벗고 이제 그랬는데 오마이뉴스 우리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뭐 충분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진상조사단이 이제 속칭 말해서 핫한 것, 뭐 섹시한 것, 뭐 이런 거 없냐 이렇게 기자분들은 맨날 질문해요.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너무 앞서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나오는 이 지금 매일같이 나오는 내용들 또 수사의 방향을 분석해서 그 도랑을 제대로 쳐서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문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언을 드리고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또 불난집 집구경 불구경하듯이 그런 즐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걱정을 해서 네.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